안녕하세요. 문화예술 네트워크 위드 조영현 대표입니다. 오늘은 그 상담 요청이 하나 들어왔을 때 이 지원금 신청에서 예산 편성 관련해서 상담을 좀 하다가 요런 것도 좀 알려드리면 좋겠다 해서 사업계획서 작성 노하우, 예산 편성 이렇게 하세요. 예술행정 읽어주는 시간으로 예산 편성 이렇게 하세요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짧고 굵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계획서에서 예산 편성 부분이 어렵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선 사업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거나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우리는 자부담으로 이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예산 편성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금을 받아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예산 편성은 쉽지가 않죠. 우리가 상상한 것들을 이제 끄집어내야 되니까. 특히 공모사업 요즘 기간이 공고 올라오고 채 2주가 안 되는 이 짧은 시간에 계획서 작성 플러스 예산까지 구체적으로 신경을 쓰려면 사실 머리들이 많이 아프실 겁니다. 이런 경우, 그러니까 구체화된 사업 계획이 있고 미리부터 준비되어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사실 이렇게 급하게 표를 활용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빠르게 뭔가를 이제 사업 계획서로 완성해야 하고 갑자기 알게 된 사업으로서 예산 편성이 어려울 때 우리 단체만의 이런 도표를 갖고 있으면 이런 미리 도표를 만들어서 활용하신다면 그런 상황에서 좀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설명을 좀 드립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건 사업을 미리 준비하고 그것들에 관련된 사업 예산을 철저하게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는 게 가장 좋겠죠. 우선 그러면 급하게 사업 예산 짜야 되는데 미리 이런 예산 도표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이 예산 편성표에 보시면 우리가 예산을 작성할 때 인건비, 사례비, 대관료, 홍보비, 여비, 이런 여러 가지 운영비 등의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공연을 한다, 전시를 한다 했을 때 우리랑 함께하는 예술인 스태프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대관을 하는 곳들도 경험상 몇 군데가 정해져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존에 함께하는 예술과 스태프들에 대한 인건비 포지션이라든지 기준 금액들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 놓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 홍보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때 우리가 보통 하는 것들을 나열하고 평균 금액들을 정리를 하신다 그러면 이런 도표로 작성이 가능하실 거예요. 미리.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원래 빈 양식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공고문에서 이 사업이 2천만 원짜리 사업이 나왔다고. 그리고 요즘 자부담이 좀 필수로 들어가는 사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상황을 상정해 볼게요. 최대 2천만 원 주는데 자부담 10% 필수인 상황에서 어떤 사업들은 이렇게 예상 기준, 사례비 최대 몇 프로 이상 못 쓴다라는 기준들이 있는 상황까지 상정을 한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최대 상정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예산 기준 항목까지 있다. 그러면 이제 이 금액, 자부담 10%한 2,200만 원을 기준으로 40%밖에 사례비를 못 쓴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사례비로 아티스트나 스텝 사례비로 쓸 수 있는 게 최대 880이겠죠. 이런 식으로 거꾸로 기준 대비 최대 금액으로 해서 가능 금액을 산출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가능 금액이 이제 기준으로 이 금액에서 우리가
그룹별, 스텝별 기준 금액을 맞춰가면서 누구와 함께 할 수 있는지를 정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뭐 대관료도 마찬가지겠죠. 공간에 따라서 이 금액 내에서는 어떤 공간이 가능하겠구나. 홍보비도 이 금액 내에서는 영상이 제작이 어렵겠구나. 뉴스 기사가 어떻겠구나 하는 기준점들이 좀 생기실 겁니다. 이렇게 기준점을 갖고 예산을 정리를 하시게 된다 그러면 좀 더 수월하게 예산 편성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엑셀 양식이든 한글 양식이든 이런 도표를 활용해서 해놓고 여기에 이제 합계를 내시게 되면 총 예산이 틀릴 일도 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급하게 작성하다 보면 앞으로 가서 사업계획서 보고 뒤에 와서 또 예산표 작성하고 하다 보면 이제 틀리는 경우가 간혹 생깁니다. 앞에 몇 명을 하겠다 그러는데 여기에는 또 빠져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총 금액이 앞에랑 또 뒤에랑 다를 수 있고 이 합계가 틀려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짧게 그 상담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예산 편성 지금 아마 공모사업 많이 올라와서 급하게 작성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제 2, 3월에 더 많은 사업들이 올라오니까 우리 단체 나만을 위한 예산 도표를 한번 작성을 하셔서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예술행정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정보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